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우화를 읽거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거짓말이 낳은 참새를 보여주는 양치기 소년, 성실함을 강조하는 개미와 배짱이,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평가절하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야기할 땐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까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화는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세상의 이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단순한 우화가 우리에게 길잡이가 돼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이런 삶의 길잡이, 이정표가 필요한 분들 계실까요? 오늘 인도의 우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우리 산책할래요 첫 번째 게스트였었죠. 원정혜 명상 요가 전문가와 8개월 만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선생님 8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네. 그 사이 좀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공부도 좀 더 하고요. 네. 좀 더 뭔가 내면에 뭔가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8개월이. 네. 네. 그 고민의 결과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선생님께 싶습니다. 좀 여쭤보고 또 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가 우리 산책할래요와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게스트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우,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자, 저희 코너 이름이 원정혜의 명료한 아침이거든요. 네. 명상과 요가가 있는 아침. 기발한 제목을 적어주고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요? 네네. 명상과 요가를 줄여가지고 그냥 어, 명료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예, 뭔가 좀 생각이 명료해진다. 맞아요. 이런 의미까지 좀 더해져가지고 예. 그런 시간으로 한번 예.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 책 안에 있는 좀 주제를 갖고 와서 예. 명상하듯이 삶의 의미를 좀 풀어보는 네. 선생님께 좀 풀어주시는 예. 그런 시간으로 네네. 만들어 볼게요. 네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책은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공지를 드렸었는데 류시화 시인이 엮은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네네. 책이거든요. 예. 이 책을 선생님께서 선정을 하셨는데 네. 선정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간단한데요. 제가 이렇게 고민이 될 때 네.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지 나도 좀 행복하고 네. 함께하는 인연들이 행복할까 고민하면서 찾은 책이에요. 음, 근데 이게 막 부담되게 막 학문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옆에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할머니가 이렇게 자분자분자분 옛날 얘기해 주듯이 그런 톤으로 이게 쭉 이어지면서 네. 나중에는 보고 나면 내 삶에 요걸 좀 적응하면 좀 이렇게 내가 적용시키면 좀 조금 더 좋은 판단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내 안에 있는 친구를 네. 하나 더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부담이 되지 않는 게 그 우화당 몇 장이 안 되는 아주 그쵸. 짧은 네. 그래서 바쁜 시간에도 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기에는 좀 부담되고 혼자 읽기에는 조금 해결이 안 될 만한 상황이다 이러면 책을 열고 좀 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좀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저도 이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읽고 오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듣게 되는 우화들이 예. 뭐 한국 우화, 뭐 별주부전, 뭐 아니면 뭐 콩쥐팥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네. 뭐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됐잖아, 뭐 권선징악이잖아 이렇게 예. 해서 다 아니까 좀 잘 안 듣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인도 우화이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좀 새롭게 다가와가지고 음. 좀 새로운데 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도 문화가 밑바탕이 돼서 만들어진 대서사시들 마하바라타든지 뭐 이렇게 아주 큰 대서사시의 흐름 중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온 거라 네.
이 폭 자체가요. 그냥 이렇게 지방에서 작은 마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겐지즈강의 그 문화와 역사와 인류학적인 부분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우화라고 보기에는 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뭔가 폭이 넓네. 네. 좀 깊이도 있다. 약간 음.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음. 이게 우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제가 네네. 좋았었던 음. 우리 작가가 좋았었던 음. 여러 가지 좀 우화들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네. 이제 처음이 인도 우화가 보니까 음. 보석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도 분들 보면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찰랑찰랑찰랑 정말 발가락에도 끼고 손가락에도 끼고 코에도 끼고 네. 귀에도 달고 머리에도 막 다시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보석에 대한 걸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네. 보석으로 인해서 그 어떤 가풍을 좀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꾸미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치료적인 입장으로만 보려고 했는데 보석을 대하는 사람들의 관점, 보석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자, 이제 보석에 관한 우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일단 책 시작하면서 있었던 내용이었었어요. 맞아요. 이거를 좀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실래요, 내용을? 예, 이게 사실은 우화가 아니라 일화라고 인도에서는 전해져요. 원래 있었던 네.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마법사가 여행을 하는데 허기진 여행자가 와서 그냥 대뜸 음식을 좀 나눠달라 그래서 나눠줬는데 네.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보석이 있는 걸 보고 나 그걸 달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이 마법사가 그걸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인도에서는 이 마법사가 요가 수행자였다. 바바지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실존 인물. 네, 실존 인물로 바바지는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그분이 수행이 된 사람 앞에 서서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좋은 가르침을 나눠준 거다 이렇게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마법사가 그 보석을 그 큰 보석을 그냥 줘요. 네. 그랬더니 그 여행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얻어먹고 보석을 이걸 받을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마법사에게는 이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리고 다시 그 마법사한테 가요. 아, 그래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냥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보석보다 더 중요한 당신이 보석을 주는 그 마음을 네.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 저도 좀 욕심이 많은 분인가 싶기도 했는데 네네.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사람 아닌가? 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쵸.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마법사가 바바지다. 그래서 깨달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을 네. 훅 이렇게 이끌어서 깨달음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기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보석을 그냥 쉽게 주는 그 자체가 깨달음으로 가는 어떤 길이었다 이런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서 저도 보면서 나 같으면 보석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평생 먹을 만큼의 네. 먹고 살 만큼의 큰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뜻 나눠주는 그 마음은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모두에게 나눔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거고 내가 이만큼 나눠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계산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또 여행자는 알고 그래 보석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도움이 되지만 내 마음에 있는 안온함, 네. 평온함을 위해서는 저 사람의 그 마음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네. 두 분이 다 보통의 그 수행은 아니었던 그런 분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우화를 들으시면서 예. 근데 저거는 그냥 범인이 아니잖아 그냥 애초에 성인 같은 사람이니까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뭐야 이 책 그냥 너무 유토피아적인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삶과도 맞닿아 있는 네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석에 관한 에피소드를 좀 먼저 풀어드리고 있는데 보석을 귀한 보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귀하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귀한 거지. 뭔가 다 같이 공유가 됐을 때 그게 보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금이 있어도
아예 인류 문명과는 다른 어떤 문명이 와서 그쵸. 이거 그걸 봤을 때 이거 무가치하죠. 보석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보석에 대한 가치와 기준은 네.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망상과 같고 허망하고 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가치 없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유토피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석까지 가지 말고요. 네. 지금 주변을 살펴가지고 나 보석같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좋다 그러면 줄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 마음을 점검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보석의 기준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기준을 네.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준, 그러니까 내면의 힘이죠. 그거는 마음의 근육이 나에겐 있나? 아니면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나? 이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것도 삶에 있어서 내 방향성,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로 가야 되나를 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선 책 제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신이 쉼표를 찍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이고요. 류시바 시인이 엮은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보석. 선생님은 그러면은 진짜 진정한 보석,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보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서아나운서님하고 이렇게 막 시간을 만들잖아요. 네. 이게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맺어지는 그 인연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순간마다의 그 소중한 시간들로 인해서 역사, 한 사람의 역사잖아요. 그 네. 사이사이에 새겨지는 보석 같은 말과 행동으로 주변이 같이 밝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보석이지 않을까. 그래서 삶 속에서 가장 보석 같은 분들 보통 그러면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셨지만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고 네. 내가 잘못하면 혼내지 않지만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와 함께 이렇게 무엇인가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그게 보석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종교적이지 않아요? 이러실까 봐 지금 이렇게 네. 그냥 서아나운서님 만나서 얘기한 걸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나도 그 책 한번 볼까? 그러면서 삶의 방향을 조금 더 이끌어가 보기도 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그런 소중한 시간이 보석 같은 시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소중한 인연이 곧 보석 같은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진심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예. 진짜 이런 진심이 시간들이 느껴져요. 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들으시는 또 저보다 훨씬 어른인 분들께서 무슨 어린 너가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정말 드문드문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 특히 선생님 같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돼요, 저는. 그 마음이 네. 보석 같은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만나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으면 나이랑 좋겠어요. 상관없이 네, 네. 그 진정성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께도 정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베푸는 마음 밑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나누거나 베푸는 건 그래도 좀 쉬운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해주는 것만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전곡을 꽉 찌르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나누고 나면 네. 어우 좋으니까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나눈다는 의미를 먼저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나눠준다는 건 내 한 자리가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면 들어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충전이 되고 내가 새롭게 리프레시 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눔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 기대하는
작은 돌아옴, 뭐 감사합니다, 선물 이런 거보다 더 큰 가치, 내 인생의 성장과 내 마음의 성장과 내 삶의 폭이 넓어졌다는 걸 보게 되면 더 바라지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눔의 의미를 겉에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으로 요가에서는 업까르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내 까르마 하나가 지워지고 숙제 하나가 지워지면서 내가 더 자유로워지는구나라는, 그래서 나눔의 의미를 조금 더 인문학적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거 어렵지 않은데 더 많이 나눌수록 내가 더 많이 발전하고 내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구나 라고 보면 네. 나눔의 가치는 그냥 겉으로 표면에 흐르는 오고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게 거대한 자연의 흐름과 같이 가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이거 그냥 선생님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 사실 싸우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렇게 내가 나눔으로써 내 음, 마음에 어떤 걸 좀 덜어내고 더 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이거 자체가 음. 나한테 이득이 있기 때문을 깔고 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전곡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윤리학 책에 보면 네. 본능적인 이기주의라는 책이 있을 그쵸. 정도예요. 네. 예,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 네. 근데 달라이 라마께서는 극단적인 이기심은 네. 깨닫는다. 음. 예, 그래서 그래,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나눠라고 생각하고 첫 발을 그렇게 내딛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유로워지는구나를 느끼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는 바라지 않게 되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난 나눠주고 평온해, 난 기대하지 않아, 이런 거는 사실은 꿈 같은 거고요. 네. 단계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음. 말씀해 주신 대로 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라고 보는 게 맞지, 없습니다 이러면 거짓말이 부태져서 그건 나눔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욕망이 있고 욕구가 그죠. 있어서요. 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선생님, 예. 저희 이런 질문에도 정말 정성껏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공감하실 텐데요. 네, 네. 아마 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걸 뛰어넘는 또 어떤 걸 느끼신 분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2260번이고요. 샵 226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우화는요. 네. 오렌지 5개에 자신을 팔 뻔한 남자거든요. 예.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이거 알려주세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 오렌지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보석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오렌지 5개예요. 근데 이제 감자 가게에 가서 감자를 파는 곳에 가서 이 보석을 주면서 이거는 보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감자 한 자루 정도요.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할 땐 그럼 이거 그냥 보석이 오렌지 5개나 감자 한 자루?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러고 보석상을 가봤어요. 보석상 사장님이 와우, 이거 가격을 따질 수가 없어 라고. 너무 귀한 거다. 예. 그러니까 이 귀한 보석을 오렌지 5개나 감자 한 자루로 바꿀 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이 오렌지 5개에 자신을 팔 뻔한 남자, 이렇게 된 건데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쓴 것 같아요, 제목을. 와닿죠. 예, 그래서 자신이 진귀한 보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네. 라는 게 이제 맨 끝에 이 글에 나오고요. 네. 그리고 세상의 기준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지 말아라 라는 글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전문가에게 굳이 그걸 가져가서 어떻습니까? 라고 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나의 그 가치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요 마지막 3줄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저는 사실 이 우화를 보면서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할 때를 떠올렸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고 예. 그때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뭐 아나운서 할 거야 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아니 무슨 사투리를 쓰는 너가 아나운서를 하느냐라고 예.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건 너네들 생각이고 내 가치는 내가 판단한다 라고 하고 이선미 스피치랩으로 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를 또 만났죠. 그죠? 사투리를 쓰셨었어요. 그쵸. 저는 부산에서 살았었으니까 그때는 사투리를 그럼 썼었는데 아나운서 안 되셨으면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운하셨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팬이 많을 텐데. 그래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었던 우화였거든요. 근데 누구나 인간은 정말 고귀하고
뭐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는 명제에 뭐 반박하진 않겠지만 음. 이게 그냥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막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나고 뭐 논문 썼는데 교수님한테 혼나고 이러다 보면은 음. 뭐야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어, 사람인가 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 이게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떨어질 이런 게 수 좀 있죠.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음. 나는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음. 이런 생각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이럴 때 이제 좀 잡아줄 수 있는 음. 일화가 되지 않을까, 우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그 어떤 가치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네. 내 스스로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면 주변을 살피질 않을 텐데 음. 주변을 살핀다는 건 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변을 안 볼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주변을 보기는 보되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건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일화나 우화는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에피소드인데요. 네. 중학교 2학년 골프 선수예요. 여자 친구인데 네. 키가 한 170 되는데 80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가족들은 제발 타이트한 거 입지 마라. 예, 배 나왔잖아. 입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예, 라는 막 거네요. 얘기를 하는데 그 꼬마가 왜? 배 나왔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그 사람들 문제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게 정말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뭐를 기대하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되면 항상 자존감은 흔들리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부장님이 뭐라고 막 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럴 때 객관적으로 당신의 기준은 거기까지고 당신은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만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오케이, 당신이 화내는 거 알겠지만 화내는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화내는 상태에서는 또는 막 이렇게 논박을 하거나 공격적인 상태에서는 지혜롭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한 걸음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의견은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을 넓히는 그 연습을 처음에는 어렵지만요. 네. 연습을 하다 보면 그 거리감과 함께 내가 굳건히 나아가다 보면 사람들도 그 모습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도 성장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고요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요.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네. 서로 파이팅하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서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악순환 고리를 좀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걸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저렇게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데 네. 내가 말하면 나쁜 사람 되겠구나 할 정도로 네. 광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하면 네. 그 이후에는 말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역사는 너무나 많죠. 뭐 백남준 선생님의 그 아트부터 시작해서 네. 보통의 예술가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 했던 걸 보면 거의 광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나중에는 그 이론이 확립이 되듯이 내 삶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나는 이쪽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공격했을 때 공격하는 사람이 나중에 부끄러워지지 않을까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음, 내가 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뭔가 꽃을 피울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음. 내가 내 능력을 그럴 잘 수도 모르고 있죠. 거기 계속 열심히 했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뭔가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때는 네. 빠른 포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 다 얘기하는데요. 네. 포기하는 힘은 네. 삶의 힘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닌 걸 알면서 막 열정적으로 가면 네. 사람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지지만 오케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정을 불태웠어. 근데 내가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즐겁지 않아. 네. 그러면 그럼 다른 거로 한번 해보지라고 이렇게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아마 비슷한 일들을 겪는 게 정말 많잖아요. 많을 이거 것 뭐 같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뭐 인생 살다 보면은 막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데 네. 그럴 때 이 마음을 좀 갖고 좀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좀 최후의 내 마음은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나볼 우화는요. 인간적인 따뜻함이 닿을 때만이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보석이거든요. 네, 보석상이 이제 여러 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보석이 돌같이 정말 못생기고 빛도 안 나고 이 보석은 좀 별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손님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보석상이 조용히 네. 손으로 그걸 이렇게 잡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오팔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팔 진짜 그래요? 저는 보석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도 궁금한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네. 사람들의 손이 닿았을 때 보석은 더 빛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네. 결혼할 때 다이아 끼워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저는 그게 수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갑이요? 서로에게 구속되는. 어디 가지 마 이렇게 서로 넌 내 거야 막 이래서 저거는 별로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네.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이아가 산에 박혀 있으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가 좋은 인연으로 뭔가 약속을 하고 믿음을 주고 그 반지를 이렇게 끼워줄 때 그 아름다운 마음은 정말 이거는 다이아가 뭐 몇 캐럿이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서 네. 사람들의 호흡이 네. 보석에 닿고 사람들의 마음이 손길로 가서 그 보석에 그 기운이 전해졌을 때 그 네. 보석의 가치는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음. 그래서 그 보석이 뭐 깨진 게 또 아름다운 보석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이 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건 네.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매깁니다. 뭐 이런 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에서 반짝거리고 완벽하고 각을 맞춘 이런 보석이 아니라 네. 그 가치를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더 평온해지고 더 사랑으로 가득하고 더 따뜻해졌나를 봤을 때 네. 이게 위, 아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는 알 수 없지만 네.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가치는 또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류시화 작가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 책을 두고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보석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보석 자체가 귀하다기보다는 그 보석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귀한 것 같다는 맞아요. 결론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그 보석의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보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우화 세계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네, 저희 다음 시간에도 같은 책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책이 좀 두껍거든요. 네. 그래서 다룰 만한 우화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정혜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34번째 산책길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 35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